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치과건강보험 동향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에서 만나게 될 저는 치과위생사 조미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게 뭐 썩 기뻐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에 의해서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조금 우울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또 2021년도이기 때문에 한번 힘차게 어떤 분야들이 변경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어서 어, 대략적으로 수가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새해가 밝으면 건강보험 수가는 일단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이미 6월 초에 다 발표가 되었고 치과계 같은 경우엔 처음에는 이런 진료 수가 협상에 있어서 결렬이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원대로 1.5% 인상된 수가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료 수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상대가치 점수라는 것에 매년 협상하게 되는 환산지수를 곱해서 진료 수가가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치과의 경우에 2020년도에는 87.45원이라는 환산지수가 우리가 협상을 해서 그 환산지수로 상대가치 점수 곱해진 금액이 진료 수가가 됐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는 88.17원이 상대가치 점수에 곱해져서 진료 수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상률로 보게 되면 1.5% 정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초진료, 재진료의 한번 변화를 살펴볼까요? 예, 치과 의원과 치과 병원 또 요즘에는 병원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의원과 병원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원에서 초진료는 14,560원이었어요. 작년에는 2021년에는 14,780원으로 인상됐고요. 그 다음에 재진료는 9,650원에서 9,800원입니다. 그리고 치과병원은 15,660원의 초진료가 올해는 15,900원, 그리고 재진료는 1,760원에서 1,920원. 그래서 진찰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치 점수가 의원과 병원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환산지수를 곱한다 하더라도 수가 자체가 다르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본인 부담금에 약간의 차이가 아마 발생할 수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난주는 안 그랬는데 진료비가 달라졌네요 라고 말을 하시면 이런 인상되는 부분들에 서 간단하게 환자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또 조금 센스 있는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올해는 뭐 이 정도의 진료비가 인상되었다, 건강보험 청구 금액이 인상되었다, 초진료, 재진료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기재를 해놓는 병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1.5% 이상의 이제 이런 인상폭이 있는데요. 상대가치 점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점수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진료 술식에 대한 어떤 난이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사용하는 뭐 재료 이런 것들을 세분화하여서 점수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계약했던 이 환산지수를 곱해주면 대비해주면 진료 수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연일의 지석 제거에 대해서 상대가치 점수가 378.01에서 환산지수 87.45를 곱하면 수가가 33,040원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똑같은 상대가치 점수에 이제 인상된 88.75를 곱해주잖아요. 환산지수를 곱해주면 33,530원 이렇게 진료 수가의 인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가 인상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의 본인 부담금에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진 않겠지만 경미하게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그런 부분들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발치수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는 상대가치 점수에 2020년도 환산지수 곱했더니 27,610원이 나왔고, 2021년도에는 환산지수 88.75원이 곱해져서 28,020원 이렇게 수가가 이제 인상이 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뭔가 관리자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면 올해의 진료 수가들은 한번 세부 사항들 본인 부담금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수가가 작년 대비 얼마 정도 올라갔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더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거나 또 건강보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거는 환자분들한테도 희소식, 그리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말 이 환자분들이 또 보통 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틀니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작년에 개선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미뤄져서 그래도 올해 초에 이렇게 연초에 변경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틀니, 보험 틀니, 그 다음에 보험 임플란트. 지금까지 의료급여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관할 시군구에, 관할 지자체 그 시군구에 가서 고객님들이 직접 이렇게 등록을 하는, 예, 그 지자체에 가서 등록을 했었어야 돼요. 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면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환자분들이 가지고 가서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등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의료기관에서, 공단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건보 같은 경우에는 연일의 스케일링이라든지 또는 틀니나 임플란트를 바로 보험 청구 프로그램에서 연동해서 청구가 등록이 가능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주민번호, 그다음에 성명 이런 것들을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신청 버튼을 잘 확인하셔서 직접 그 의료기관에서 이 환자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들어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에서 바로 공단으로 인적사항이 블로기가 돼서 이렇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직접 로그인하고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례의 그 연령이 있으셔가지고 그 환자분 거 가지고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테스트를 해봤더니 시술 일자 부분이 가능하더라고요. 시술 일자가 1월 2일 날 이렇게 물론 제가 이제 신청 일자가 1월 2일이긴 한데 이 시술 일자를 공단에서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당일날에 삭제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당일날에 삭제가 가능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이 환자가 아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삭제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꼭 등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들어가셔서 의료급여를 확인을 하시고 의료급여 안에서 이제 의료급여 치과치료라는 항목에서 틀니 신청 조회 그 부분, 틀니 대상자 신청 조회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조금 더 이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틀니하고 이제 임플란트가 나와서 이야기인데요. 이제 병원에서 보통 틀니하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해 환자들한테 이렇게 조금 주의사항이라든지 사후관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치료비를 그때그때 지불하시는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또 잊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받는 거 이렇게 사인도 하고 하려고 보통 치료비 동의서나 이런 거에다가 직접 수가를 기입해 놓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환산 지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수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진료비 형태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올해 진료비 형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정리해 놓은 거는 아이프로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정보를 저장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다운받아서 저희 병원에서는 조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수가가 바뀌었구나. 본인 부담금도 좀 달라졌구나.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하셔서 혹시라도 작년에 만들어놨던 어떤 진료 동의서 안에 진료 수가를 직접 입력을 하셨다면 올해 수가로 바꾸셔서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의원급과 병원급 이렇게 틀니하고 임플란트는 또 의원급, 병원급 수가가 다르다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상대가치 점수 자체가 수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환산지수는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상대가치 점수가 의원급과 병원급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바뀌었다라는 거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8차 상병명 개정입니다. 그래서 상병명이 8번째 8차 상병 개정됐다라고 이렇게 공지가 났는데요. 이게 이제 치과만 변경된 게 아니라 그 치과 한 방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치과 파트만 역시나 아이프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시면요. 이제 저희가 자주 의료기관에서 자주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치아의 습관성 마모를 여러분들이 GI라든지 또는 뭐 지각감의 처치 많이 청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치아의 습관성 마모, 전통성 마모, 치아 침식성, 직업성 마모, 직업성 치아의 침식 이런 또 지속적 구토에 의한 치아 침식 이제 이런 상병들이 쭉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자주 쓰는 치아의 습관성 마모 또는 치아의 전통성 마모 그 다음에 그리고 치아의 직업성 마모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기타 명시된 치아 마모, 치아의 기타 명시된 마모, 이 K0318이라는 걸로 쉽게 말하면 합병된 거예요. 그래서 치아의 습관성 마모라는 상병명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치아의 전통성 마모도 역시나 치아의 기타 명시된 마모 K0318로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치아의 직업성 마모 또한 K0318, 그래서 기타 명시된 마모로 이렇게 다 통합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만기생치라고 그래가지고 성인인데 유치가 이제 그 만기 잔존에 있는 경우에 유치 발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만기생치 상병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치아에 어, 기타 명시된 치아 맹출장애 상병으로 다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치아의 조기 맹출이라는 상병명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K0068이라는 상병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주 쓸 수 있는 것들 몇 개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상병명은 또 프로그램들이 워낙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병명으로 입력을 하려고 하면 아마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적이진 않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미리 이 프로그램에서 잡아주는 경우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삭제된 상병들 쓰지 마시고 이렇게 통합된 상병들 확인하셔서 과거의 상병들 쓰지 마시고 8차 개정된 상병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심사평가원에서는 매년, 올해는 저희 심평원에서, 치과 분야에서 특별히 이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할 거예요라고 매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요, 치과는 사실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몇 년째, 콘빔 CT를 계속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CT만 찍고 이후에 행위가 이어지지 않는다든지, 또는 과한 어떤 뭐 단순한 적응증이 아닌데 좀 더 질적인 어떤 진단을 위해서 촬영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재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타원에 비해서 CT를 많이 촬영한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심평으로서 약간의 귀찮은 그런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CT를 촬영한 병원들은 그와 관련된 이행 비율이 조금 발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T를 찍고 뭐 파노라마를 찍고 CT를 찍었는데 매복 발치가 건수가 없다든지 뭐 이런 병원들은 조금 귀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타 병원에 비해서 CT 빈도가 높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정상적으로 자료를 잘 보완하셔서 일단 보내주시고 몇 달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한 달 뭐 귀찮게 할 수도 있고 두 달 귀찮게 할 수도 있고 석 달 귀찮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과거에 한 석 달 정도 귀찮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료를 잘 보완해서 보내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에 맞는 CT 적용 기준 잘 이해하셔서 청구하셨으면 좋겠고 또 CT 같은 경우에는요.
특수 촬영이기 때문에 별지의 판독소견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촬영자가 치과 의사나 방사선사만 가능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촬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년 신축년 소해해죠. 개인적으로 참 소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먹는 소도 좋아하고 또 왠지 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우직하고 부지런하고 왠지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조금 우리가 어, 아, 아직은 움츠려든 어깨가 있으실 수 있지만 조금 치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힘을 내보시고 막연한 희망이기보다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올해는 정말 좋은 일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거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와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작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